저는 22개월 아기 엄마입니다. 아기 어린이집 문제로 남편과 갈등 중입니다. 남편은 현재 3교대 근무로 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아기가 어린이집을 다녔으면 하고, 저는 아기가 또래보다 불안도가 높아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만 3세까지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남편과 아기가 모두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과법에 따른 바른 견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집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 남편이 아기를 잡고 어, 그 뭐야 어디 보내라고? 어린이집에 보내라 하는 거는 자기 수면에 방해된다는 얘기 아닐까? 네, 수면 시간이 현재 평균 4, 5시간으로 조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니. 자기가 자야 할 시간에 아기가 울음소리나 아기 때문에 자기 수면이 방해된다는 얘기 아닐까? 네, 그러면 남편은 3교대를 하는 직업이니까 딱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고 이렇게 안 되고, 어떤 때는 낮에도 자고 어떤 때는 밤에도 자고 어떤 때는 초저녁에 자고 어떤 때는 아침에도 자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남편의 수면을 그렇게 상교대하는 직장은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면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도 밤에 일하고 낮에 하면 자봐요. 이게 낮에 일하고 밤에 자듯이 그렇게 충분히 안 자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에 방해되니까 건강이 자꾸 몸이 힘들고 하니까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라가 핵심이 아니고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어떻게 좀 해달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럼 남편이 낮에 자야 되겠다 하면 자기가 아기를 업고 밖에 나가든지, 그때는 임시로 보호소에 보내서 남편이 수면에 방해 안 되도록 해주든지. 자기까지 없어지면 남편도 자기는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남편의 수면에 방해 안 되도록 조처를 좀 취해야 된다. 남편의 직업상 현재 형편에. 자기 지금 남편이 수면의 어려움 늘 고려 안 하고 애한테만 신경을 쓰므로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낸다 하면 남편이 낮에 잘 때 방해 안 받고 잘 수도 있고, 아내가 아기한테 신경 안 쓰고 자기한테 신경 쓸 수가 있잖아요. 아기가 없으면. 근데 남편이 와도 자기는 아기 본다고 아기한테 신경 쓰고 남편한테 별로 관심도 안 갖고, 또 애가 울고 하니까 남편의 수면에 방해되고. 즉 어린이집이 핵심은 아니에요. 여기 두 가지, 아이가 남편의 수면에 잠에 생활에 방해가 안 되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가 남편이 그렇게 직장에 갔다 올 때는 좀 옆에서 신경을 좀 써주는 것. 애한테 신경을 뺏기지 말고 남편한테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준다. 지금 남편이 피곤하니까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생활에 아이가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만 심리적으로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린이집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린이집이 여기는 핵심이 아니다. 그런데 자기는 애는 스님이 법륜스님 3살까지 키워란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남편의 그런 어려움을 전혀 안 받아들이고 내가 옳다. 인과법이 이렇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고집불통에 속하는 거지 그거는 전혀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 하느님이 뭐라고 그랬다. 법륜스님이 뭐라고 그랬다.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다. 이거는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 갖고는 남편하고 논쟁을 하면 안 되니까 남의 말을 빌려와가 그걸 갖고 움켜쥐고 이렇게 자기가 논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거나 고집하는 걸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항상 지금 직업상 남편이 이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지, 아무리 아기가 그거 해도 남편이 올 시간에 아기를 재운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고, 남편이 들어오면 신경 써주고 잠잘 때까지 도와주고, 잠자면 아기를 데리고 딴 방에 간다든지, 아마도 뭐 신혼 살림이니까 집안이 늘어지가 못하니까 수면에 방해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핵심은 나의 관심, 아내의 관심을 받고 싶다는 것과 아이가 자기 생활에 지금 큰 지장을 준다 하는 이 두 가지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자기가 그 집안 조건 상황을 봐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고, 그러니까 둘이가 이걸 갖고 싸우는 것보다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어때요? 훨씬 더 아이의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 내가 데리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리가 불안하고 짜증나고 갈등을 일으키고 아기를 갖고 있으면 그건 뭐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어도 아기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를 엄마가 키우는 것은 딴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 엄마가 키우는 게 좋다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인데, 엄마가 아빠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엄마가 안고 있는 거는 숫째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결혼을 해서 남편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남편이 약간 그 아내를 여자로서, 아내로서 보는 것과 무의식 세계에서 엄마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어릴 때 엄마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못 받으면 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아내이지만은 항상 엄마같이 약간 잠이 들거나 술을 먹거나 하면 약간 애처럼 어리광을 피우는 그런 경우에 아기가 생겨가지고 아내가 전적으로 아기한테만 신경을 쓰고 남편한테 신경을 덜 쓰면 그 아기한테 대한 굉장한 이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지 자식인데 무슨 질투냐 이러지만 무의식 세계, 심리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아기를 둘러서 키우면 마지애한테 엄마가 신경 쓰다가 좀 컸다고 놔놓고 둘째에 신경 쓰면 큰애가 엄청난 질투심을 느끼고 엄마 없을 때 애 꼬집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기를 집어 던지거나 아기를 학대하거나 한다 할 때는 심리적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나누면 아기보다 더 남편을 우선적으로 보살펴주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그것이 오히려 아기한테 더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된다, 이런 얘기.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신이 깨 있으면 어른 같은데 이게 약간 취한 상태는 어린 시절로 늘 어릴 때 그 욕구 불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그래서 치매가 들면 어린애 같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욕구 불만이 다 치매 상태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늙으면 어린애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 몰라도 같이 살면 조금 살펴서 지금 남편의 애로점, 남편의 어려움, 남자답지 못하다 이렇게 자꾸 밀어붙이지 말고 남자답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의 상처, 마음의 요구가 있으면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기 때문에 조금 세심하게 보살펴 주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네, 저는 엄마 역할에 충실한 것과 제가 상에 빠져 있는 것을 구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님 말씀 듣고 남편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고요. 앞으로 남편과 아기를 위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